안녕하세요. 3일에게 법인의 임성재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아, 지금 저희 3일에게 법인에서는 이런 외부하고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삭스 관련되는 세미나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정보를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논의할 자료는 저희가 그 3일 미래 전략 보고서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올해가 두 번째인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 저희가 3일에게 법인이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한 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트렌드나 아니면 인사이트를 좀 분석해서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같이 담아서 여러분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두 번째고요. 특히 올해는 상장협의회하고 같이 주관을 해서 좀 서베이 대상을 좀 넓혔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같이 다룰 거고요. 이런 그 미래전략 보고서는 이제 저희가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 자료들을 좀 모아보면 좀 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 같고 세미나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과거 한 2년 동안에 저희가 2조 이상은 한 2년 됐죠. 그래서 2년 동안에 저희가 이렇게 좀 고민했던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요. 저 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릴 내용들이 이제 글로벌 트렌드나 아니면 삭스의 고도화, 그 다음에 저희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이제 연결 삭스,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질문들도 같이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Q&A는 저희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드리는데 이 장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만든 장표고요. 전체적으로 내부의 관리 제도를 보면 구축부터 운영평가 감사까지 크게 4단계인데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특성에 맞게 설계하고 변화 관리를 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요 의미를 좀 잘 살펴보면 그냥 구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운영할 때는 설계된 규칙에 따라서 그냥 뭐 회계부나 아니면 내부의 관리 전담팀이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임직원들이 같이 그 규칙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고 평가도 적절하게 설계가 돼 있고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와 이렇게 해서 자체 평가를 잘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감사위는 구축이 잘 돼 있고 운영이 잘 돼 있고 실제 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얘를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보면 2조 이상은 2년 이제 턴이 돌았고 5천억 이상 이제 처음 한 번 돌았고요. 이제 5천억 미만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 4가지 사이클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서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이제 경험이 있는데 저희 의견 변형을 보면 2019년에 2조 이상에 대해서 4개 사, 그 다음에 2020년에 5천억 이상에 대해서 포함해서 전체가 5개 사가 의견 변형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저희가 뭐 미국에서는 처음에 도입할 때 뭐 한 16% 정도 의견 변형이 나왔다고 보니까 저희가 한 2%, 1%대예요. 그렇게 보면 매우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다양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미국은 전체가 한꺼번에 도입이 됐지만 저희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2조 이상, 5천 이상이 먼저 도입이 돼서 상대적으로 의견 변형 비율이 낮았다. 이렇게도 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계도 기관이라서 감사인이 의견 변형을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게 제일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갖춰진 회사가 먼저 시행된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 계도 기간이라 좀 정착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 부분들이 이제 뭐 감독 당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유예를 줬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냥
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나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실질적인 통제 활동인데 실질적인 통제 활동이라고 하면 잘 안 하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하거나 자문을 할 때 보면 그냥 컴플라이언스를 최선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제 활동이 좀 정교화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변화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많이 되고요. 요거를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좀 좋을까 해서 저희가 해외 쪽 사례를 조금 담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 미국에 있는 서베이 회사가 매년 그냥 규모별로 이렇게 해서 좀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숫자가 보시면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 통제 하나당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규모에 있는 회사들을 평균 내봤더니 설계 평가를 하는데 2020년에는 4.8시간, 운영 평가할 때 6.2시간 이렇게 각각의 항목별로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서베이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뭐 그러실 수는 있죠. 저걸 어떻게 알아? 뭐 저게 정확해?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서베이를 하다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세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간의 그 합을 보면 미국에서는 지금 한 10년이 넘었죠. 운영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과정에서 봤더니 한 요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참여를 이렇게 하신 분들의 그 회사에 맞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 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데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 걸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전산 통제 관련해서는 좀 개선할 사항도 좀 많았고 디베이트도 많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IT 디펜던시 식별부터 테스트까지 뭐 경영진이 꼭 이걸 해야 돼 이런 주장도 좀 많았고요. 또 변경 이력이나 아니면 개발자나 뭐 운영자가 뭐 동일하다든지 이런 이슈들은 계속 있었고 근데 제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의 서베이를 보면 그 아웃소싱하는 그 비율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 IT 관련해서 외부에 이렇게 맡긴다든지 아니면 맡기진 않더라도 이렇게 각자 자기가 하는 부분과 맡기는 부분을 이렇게 공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도 지금은 그냥 국내 그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이제 이용하다 보면 그런 아웃소싱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이 그 저희 송 리포트라 그러죠. 외부 그 인증업체에 대한 그 내부 통제 쪽의 보고서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뭐 2조 이상 중에서도 약간 좀 고민이 많았던 부분들하고는 이제 감사인 아니면 자본 부분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고요. 이 부분이 좀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할과 책임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회계 분할 내부 회계 관리 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그 회사가 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의견 변형이 5군데가 일어났는데 이제 감사인이 의견 변형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린 그 회사나 아니면 감사위원회가 자체 평가를 할 때 외부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안 줬는데 회사나 감사위원회에서는 적정 의견을 준 경우가 5개사 중에 4군데입니다. 뭐 다를 수는 있겠죠.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외부 감사인이 내부 통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통제 자체도 있지만 경영질이나 감사위원회 역할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외부 감사인의 의견과 그 자체적인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충실했느냐 관점에서 보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감사인 요구사항은 저희 서베이 결과도 보면 회사에서는 감사인이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꽤 많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감사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기준에는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회사에서는 문서 수준이 너무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도 좀 많고요. 여전히 그 괴리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뭐 감사인하고 자문법인 간에도 뭐 이견이 좀 있더라. 심지어는 같은 회계법인 안에서도 이렇게 이견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좀 없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실제 좀 정착이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 그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US 쪽에서는 이제 10년 이상 경과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해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진화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저희처럼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컴플라이언스 위주였다가 금융위기 때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에 의해서 내부 통제가 좀 강조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이제 통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화, 표준화, 효율화 이 부분들을 많이 회자가 됐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사이버 시큐리티나 아니면 리모트 워크 관련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저희 쪽에 한 같이 접목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선 세 단계로 좀 나눠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한 2년 정도 지금 경과를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냉철하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수준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표준화나 집중화나 자동화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지금 경영지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는 ESG랑 연계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SG가 왜 저희랑 상관이 있냐? 이 G라는 부분이 거버넌스인데 요정의 내부 통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연계가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KPI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 KPI가 제대로 되려면 경영진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표준화 집중화는 두 번째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적은 투자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려면 자동화나 디지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그림에서 좀 가볍게 말씀드렸고요.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상장협의회 강경진 상무님께서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강경진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 내부회계관리지도 컴플라이언스 트렌드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와 3.1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설문 결과의 최종 보고서는 저희가 지금 집계를 하고 있으며 저희 최종 보고서가 저희 상장회사 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 자료 외에 실제 설문 결과를 종합한 종합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 상장회사 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설문 분야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운영 현황이라는 주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주요 이슈, 그 다음 2조 원 이상 기업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 현황, 그 다음 마지막으로 5천억 미만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 현황에 대한 설문 결과에 대해서는 3.1회계법인의 박승훈 파트너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최근 그 경제부총리가 그 비상경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비드-19 이슈로 인해서 기업들의 연결 내부회계 관리 제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회계사님들 혹은 저희 회원사분들께서 몇 가지를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의를 해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연 말씀 전에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당국 담당자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고요. 뭐 유권 해석을 받았다거나 리튼으로 뭔가를 받은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게끔 여기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 최종 내용은 조만간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꼭 확인하고 최종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제일 많이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시행 시기만 유예되는가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문의를 드린 결과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5천억에서 2조 원, 그다음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 마지막으로 1천억 원 미만 각 개별 기업 군별로 예정된 일정에서 각각 1년씩 유예될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제 시행령 입법 예고가 되면 내용을 한번 최종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주셨던 질문 사항이 2022년도에 조기 적용이 가능한가, 즉 1년 비록 유예가 될 예정이긴 하나 원안대로 2022년에 조기 적용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담당자와 이제 통화를 해본 결과 현재 이제 시행령 입법 예고가 아마 부칙을 수정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칙 수정된 내용 중에서 이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 혹은 가능하지 않다와 같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실 계획은 없다고 하십니다. 다만 우리 해당 기업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기에 구축을 해서 테스트까지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당국 입장에서 안 된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이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조기 적용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행령이 언제쯤 개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시행령 입법 예고가 7월 중에 일단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연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연내까지는 최종 확정이 되고 입법 예고 내용은 7월 중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일단 모든 플랜을 1년 유예되는 방안에 맞춰서 업무를 이제 고도화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와 3.1개 법인이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서베이 개요에 대해서, 서베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가증권 상장회사 78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고요. 이 중에서 약 267개사에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응답률은 약 34.1% 정도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업종에서 응답을 해주셨고요. 금융업을 포함해서 수주산업, 소비재, 에너지, 의약품까지 다양하게 응답을 해주셨고요. 가장 많이 응답을 해주신 곳은 일단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67개사에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회계 관리 조직 현황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거의 2조 원 이상 상장사 자산 전 구간에 걸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전담 팀을 통해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해 주신 것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좀 특이한 사항이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응답사의 경우에는 전담 팀이나 전담 인력 외에 내부 감사팀 또는 재무조직 또는 구성 예정이다라고 답변해 주신 회사는 하나도 없었던 반면 자산 총액 5천억 원에서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에는 약 21%에 해당하는 회사가 전담팀이나 전담 인력 외에 감사팀이나 재무조직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조직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산 총액이 낮을수록 5천억 원, 2조 원 미만 5천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2조 원 이상 기업에 비해서 인적 자원이 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점이 여기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래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점이 있다면 재무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결산 프로세스에 키 컨트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무조직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담당 업무도 수행하면서 평가 업무까지 같이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무조직이 아닌 곳으로 이 전담 팀 쪽으로 운영 인력을 조직을 이동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내용에 앞서서 그러면 이 내부회계 관리 조직에 대해서 UX SAX 기준에 따라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 기업 SAX 기준 운영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내부 감사부서에서 관련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전담팀에서 운영한다는 비율이 그 다음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저희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그 현재 방금 말씀드린 현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트렌드는 이런 쪽으로 내부 감사부서에서 많이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담당 인력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조 원 이상, 죄송합니다. 5천억, 네, 여기서 조금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기업과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명에서 2명으로 구성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회사의 경우에는 3명에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도 높으셨습니다. 2조 원 이상 기업이 더 많은 운용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에는 5명에서 7명 혹은 7명 이상까지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신 비율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액이 커서 인력 운영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그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담당 인력을 더 큰 규모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참고할 만한 것은 인력이 이제 작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인력만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용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2조 원 미만 기업은 인력이 작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전략적으로 외부 자문이나 전문가의 조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부회계 관리제도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는 여기 담당 부서의 인력의 수에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내부회계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된 내용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조직 편제 위치에 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전 자산 구간에 걸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조직이 CFO 산하에 편제해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외관법의 특유한 제도인 내부회계 관리자라는 이제 자격 요건이 있다 보니까 그 내부회계 관리자가 대부분 CFO와 자격이 많이 겹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CFO 산하의 내부회계 관리 조직을 편제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앞서 그 삭스 기준으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외국 기업의 사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삭스 운영 기업들은 주로 CFO보다는 CEO 직속이나 그 감사위원회 산하의 조직을 두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점은 저희 기업들이 좀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조사된 내용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수행 모델, 즉 평가 수행 조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전담팀에서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가장 많이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자산 총액 5천억 이상 2조 원 미만 기업군, 그 다음에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2조 원 이상 기업에 비해서 전담팀 더하기 외부 자문을 같이 동시에 수행했다라고 응답을 해주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전담팀 인력이 2조 원 이상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 5천억 이상 2조 원 미만 기업 등에서 외부 자문 인력을 많이 활용한 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면 그 부분적으로나마 혹은 전체적으로나마 외부 자문을 받았다고 응답한 회사가 약 56개사입니다. 전체 응답사가 128개사이기 때문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회사가 자산 총액 5천억 이상 2조 원 미만 회사 같은 경우 외부 자문을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항목 설명드리기 앞서서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수행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조사된 바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US 삭스 기준으로 운영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에 내부 감사 부서의 자체 수행 비율이 66%고 코소싱 즉 아웃소싱 주는 비율도 약 21%로 나타나서 이러한 구성비는 방금 저희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구성비와 굉장히 유사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의 외부 자문 유형에 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즉,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력을 받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그다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설계평가와 운영평가에 대해서 동시에 조력을 받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셨습니다. 반면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운영평가에 한해서만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설문표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상장사가 총 62개사가 응답을 해주셨고요. 이 중에서 외부 조력을 받고 있다라고 응답한 회사가 약 57개사입니다. 즉 받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회사보다 받고 있다라고 응답한 회사가 62개사 중에 57개사로 높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조사가 된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여쭤본 게 이제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즉, 감사위원회 평가를 어느 조직에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구간과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스텝 조직에서 평가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5천억 원 이상 구간의 회사에서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인력 구성과 비슷한 이유로 자산총액이 작을수록 감사위원회 스텝 부서를 별도로 지원해 주기가 조직 성격상 조금 어려운 점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감사위원회 중요성이 날로 내부회계 관리 지도와 관련해서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감사위원회 스텝 부서 등의 이제 지원을 우리 CEO나 CFO께서 아끼지 않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마지막 조사 내용으로서 재무제표 PA, 즉 외부 자문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회사, 그 다음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회사, 그 다음 2조 원 이상 회사 순서대로 외부 자문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부분부터는 3일계법인의 박승원 파트너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일의법인의 박성원 파트너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내부의 관리제도 관련 여러 가지 운영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내부계를 운영하시면서 질문이 가장 많았던 분야, 특히 통제활동의 규모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통제활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거래 수준 핵심 통제활동의 개수에 대해서 2조 원 이상 그리고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250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당한 비율을 차지를 했고요. 반면에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50개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 통제활동의 중요한 내용들이 영업수익 계정 또는 영업비용 계정 그리고 재무보 계정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매출령이 복잡한 매출령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회사에서 거래 수준 통제활동이 상당히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저희가 이렇게 통제활동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동 통제 비율은 여전히 30%를 밑도는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변화 관리 수행을 하실 때 지금 자동 통제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삭스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MRC 그리고 IP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슈 분야에 대해서는 그 정의와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 아마 질문이 가장 많으신데요. 먼저 MRC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경영적인 검토 통제라는 거는 중요한 회계 추정이나 각종 평가 그리고 판단의 정도가 큰 회계 정책의 적용과 관련해서 리뷰 통제 활동 중에서 보다 더 하이 레벨에서 업무가 수행되어지는 감독적인 활동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의 관리도 이제 구축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범위로 MRC를 식별을 하고 운영을 하던 이제 그런 프랙티스에서 지금은 점점 그 MRC의 정의에 좀 더 부합하게끔 MRC가 꼭 필요한 항목들 위주로만 운영해 나가는 그런 프랙티스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RC의 주요 유형으로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 자산 손상 그리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핵심 감사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아마 IP일 텐데요. 이제 이거는 IP는 기업이 생성한 통제 활동에 사용되는 정보로 좀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아마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4대 주요 마감 계정, 우리가 매출 또 매입
자금, 그리고 재무 결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10개에서 25개 이제 그 사이에서 IP를 식별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미비점 현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실 내부 통제의 그 실패 위험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면은, 첫 번째로는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위험, 그 다음에는 통제의 실패 그 자체에 대한 위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할 수 있을 텐데요. 내부에 관련된 미비점에 대해서 보시면은 재무제표 제작성 또는 감사 과정에서의 중요한 수정사항, 이런 것들이 2019년 그리고 2020년도 마찬가지로 주요한 의견 변형의 사유로서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직까지는 내부 통제 그 자체에 대한 미비 사항 때문에 부적정 의견 변형이 바뀐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은 아직 실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요. 지금 앞서 10년 이상 삭스를 운영해 오고 있는 미국 회사의 사례를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재무제표 왜곡 표시뿐만이 아니라 통제 그 자체의 그 실패 위험에 기인하는 의견 변형 사례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UX 삭스를 운영하는 외국 기업의 그 통제 그 자체의 실패 위험의 유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건 복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통제 활동 자체가 조금 부실하게 설계된 내용도 있지만은,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제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고 모니터링되지 않는다는 내용, 그리고 통제가 여러 가지 휴먼 에러가 개입이 되면서, 즉 자동화되지 못한 통제 활동들이 수작업으로 많이 수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휴먼 에러가 발생하는 영역에서 통제 실패 위험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부의 갈등도 주요 운영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의 갈등 운영상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대부분 보시면은 재무보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게 전담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시면서 현업부서와 어떤 여러 콜라보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텐데, 현업부서에서 이 업무 또는 재무보고 자체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회계부서나 또는 내부 통제 부서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업무 하시는데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과도한 비용 부담,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지원 부족, 이런 내용들도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으로 좀 많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내부의 갈등 운영상 이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과연 뭐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말씀 주신 대부분의 내용들이 결국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 업무를 조금 더 실무에 도움이 되고 조금 더 권한을 가진 입장에서 적절하게 수행이 될 수 있게끔 인파워먼트 측면에서 내부의 갈등 조직 또는 전담 인력의 부분에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통제의 어떤 자동화, 우리가 모집단 투출이라든지 또는 운영평가 활동, 또 그리고 문서화, 자동화된 문서화, 이런 영역에서 내부 통제의 어떤 효율성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통제 효율성에 대한 재고 노력, 이거를 상당히 중요한 개선 포인트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번 해에 가장 주요한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삭스의 어떤 부서 기능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내용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IT 기술에 대한 그 증대, 그리고 자동 통제의 확대, 이런 내용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업무의 중요성으로 봤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삭스라는 업무가 컴플라이언스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가치를 증가시켜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US삭스 운영하는 외국기업의 삭스 프로그램의 어떤 가치를 증가시키는 활동에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삭스의 어떤 그 효과성 또는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통제 활동의 선택, 그리고 테스트 수행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제 활동의 자동화를 통한 그 통제 효율성 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보다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넘어선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개선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국내에서 설문조사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조 원 이상 기업의 연결 내부의 가제도 준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앞서 강경진 상무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연결 내부의 가제도가 1년 유예가 되면서 조금은 한시름은 좀 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 내부의 가제도 조직 계획 관련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연결 내부의 가제도 조직 관련해서는 자회사의 별도 부서를 운영해서 또는 별도 인력을 두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축, 그리고 구축 의회 운영 및 감사,
이런 일련의 향후 운영에 대한 내용까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적절한 인력 또는 조직이 자회사에도 갖춰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 대부분의 의견을 주었습니다. 자, 연결 내부에 가져도 준비 어려움. 이거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올해 4월달, 5월달에 거쳐서 수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 유예 결정이 나기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 이제 거기서 말씀을 했던 부분은 코비드 19으로 인한 해외 출장 또는 해외 법인 지원 어려움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현지 업무의 한계 그리고 시간적으로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물리적 시간 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1년이 조금 유예된 상황에서는 조금 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유를 가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좀 줄어든 걸로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5천억 원 미만 기업의 내부회의 관리도 준비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은 1천억 이상 기업들이 주로 이제 내부회의 관리도 이제 구축 업무들을 많이 활발하게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지금 우리가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늦게 하는 편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참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대부분의 한 75% 되는 기업분들에 대한 응답이 올해 연내에 내부의 가이드도 모두 구축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일부 한 25% 정도의 응답 비율로 내년 상반기 또는 1, 4분기까지 구축을 준비하겠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1천억 원 이상 기업 중에서도 이미 구축이 완료된 경우도 상당 부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조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5천억의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5천억 원 이상 또는 2조 원 이상 기업과는 조금 다른 현실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직인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전담팀을 구성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보다는 회계팀 내에서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의 분담 그런 형식으로 향후에 이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이제 그런 안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부 자문 활용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직 뭐 감사를 받는 단계는 아니고 감사는 이제 내년 받으시겠지만은 과거 2조 또는 5천억 이상 회사가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준비했던 그 상황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구축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 감사를 하는 그 상황에서 운영 자문에 대한 상당한 그 니즈가 많이 있는 걸로 좀 조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향후에 운영을 어떤 모델을 가지고서 해나갈지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도 좀 선제적으로 많이들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내부회계 관리제도 이제 컴플라이언스 트렌드라는 주제로 상장효과 주관으로 한 서베이의 내용을 좀 말씀을 다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난 3년간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구진 파트너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일 해결법인의 정구진 파트너입니다. 그 앞서서 의미 있는 그 서베이 결과를 말씀해 주신 강정진 상무님과 박승훈 파트너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과거 서베이 결과 지금 보듯이 지난 3년간에는 각 상장회사의 규모별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 3년간의 감사 의견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의 감사 의견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표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에는 전체 56개사가 검토 의견이 변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감사 검토 의견 합쳐서 75개 회사가 의견 변형이 됐고요. 2020년도에는 78개 회사가 의견이 변형이 됐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은 2019년도에 외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사 의견 변형된 회사도 있지만 검토 의견이 변형된 회사도 급격히 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0년도에는 사실 처음에 예상은 5천억 이상 회사들이 감사 의견 변형되는 부분이 꽤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019년도에 2조 이상 회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걸 거울 삼아서 5천억 이상 회사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로 보면 5천억 이상 회사는 3개 회사만 감사 의견 변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렌드를 보면 전체적인 감사 의견이나 검토 의견에 변형되는 개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2조 이상과 5천억 이상의 회사는 잘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 의견이 변형된 회사하고 검토 의견이 변형된 회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2019년도에 감사 의견이 변형된 회사 네 개 회사를 말씀을 드리면 유형자산이나 사용권자산, 손상평가와 관련된 핵심 감사 사항과 관련된 의견 변형 사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신규 적용 회계 기준 관련된 의견 변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감사 의견이 변형된 5개 회사를 보시면 첫 번째 라인에 있는 부분이 이제 2조 이상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속기업 손상평가, 외부 전문가의 평가보고서상의 자료나 가정에 대한 통제 절차의 운영 관련된 핵심 감사 사항과 관련된 의견 변형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5천억 이상 회사들이 의견 변형이 된 내역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통제 환경이나 윤리 강령, 회계 정책서, 그리고 자금이나 차익 거래 적시 인식과 관련된 통제 절차, 원가, 미착품, 그리고 재무제표의 수정과 관련된 내용, 투자부동산 관련된 통제 절차, CGU 관련된 회수 가능가액 산정과 관련된 통제 절차. 이렇게 보시면 2조 이상의 그 의견 변형의 내용보다는 상당히 그 바운더리가 넓어졌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제 환경이나 자금, 재고 원가, 결산 절차, 공시, 핵심 감사 사항이 모두 아울러서 5천억 이상의 감사 의견 변형의 사유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2020년도에 검토 의견이 변형된 73개사의 내용을 보시면 뒷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 오류와 관련된 통제 절차의 미비 부분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의 미비 부분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의 미비가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심 감사사항, 그리고 통제 환경, 재고와 관련된 결산 통제 절차, 그리고 오류와 부정 관련된 사항들에서 이제 미비점이 발견이 돼서 전반적으로 의견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의 관리제도 의견 변형이 된 회사들의 의견 변형 사유, 그리고 미비점의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을 키워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키워드를 보시면 약간 붉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오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평가 회수 가능성, 중요한 수정사항, 결산 통제 절차, 그리고 재무제표의 제작성이나 수익 인식 관련된 부분, 이런 쪽 부분이 전반적으로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노란색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작은 거래, 특수관계자 거래, 비경상적인 거래나 이사회 관련된 내용, 법인 인감 통제 환경 관련된 부분, 이렇게 이제 부정과 관련돼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검토 의견 변형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부정과 관련된 내용이나 거래의 타당성과 관련된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사인의 주요 초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이 40%를 차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오류와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부정과 관련된 부분도 이러한 케이스를 보면 향후 2022년도 1,000억 이상 회사들이 이제 감사 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 부정과 관련된 적절한 통제 절차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거래의 타당성과 관련된 회사의 적절한 절차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부분도 감사인의 주된 초점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요약을 하면 핵심 감사 사항이나 신규 회계 기준, 그리고 통제 환경이나 결산 절차, 별도의 이제 프로세스와 관련된 통제, 그리고 전반적인 부정에 대한 고려나 재무제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그러한 통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 지난 3년간 내부의 관리제도 미비점의 주요 요소라고 꼽힐 수 있겠고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US 삭스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계 추정치, 특수관계자 거래, 비경상적인 거래나 복잡한 거래, 그리고 앞으로 개정될 수 있는 신규 적용 회계 기준과 관련된 부분도 주요한 초점 사항으로 앞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이제 지난 3년간의 의견 변형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각 회사의 규모별로 어떤 부분을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3가지 정도 사전적인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쪽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속 가능성의 중시, 그리고 공정이나 절차의 중시,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는 지금 요즘 MZ 세대들이 새로 출연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휘슬블로우나 디지털 그런 디바이스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엮여져서 외관법 개정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연관되게 되면 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단순히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으로 경영진들은 인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회사나 담당자, 그리고 경영진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진짜 베네핏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서베이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이 돼서 회계의 품질이 좋아졌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감사의 품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두 가지의 베네핏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삭스 도입 이후에 재무제표 재발행이 감소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익 손실이 적시에 반영되었다는 부분, 부정이 발견되고 보고되는 역할이 증대됐다는 부분이 회계의 품질이 높아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고요. 감사의 품질이 높아졌다는 증거는 어쩔 수 없이 감사 투입 시간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잘 나오게 된다. 그리고 회사나 외부 감사인들이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감사를 위해서 투입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져서 회계감사 시장 자체가 변화하게 됐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회계나 감사의 품질이 증가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 이후에 외관법 적용되고 나서 한국도 회계의 품질이나 감사의 품질은 같이 올라갔다고 기대 효과가 똑같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어쩔 수 없이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누적적인 수정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학습 곡선에 따라서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기업 문화가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효익이 있는 부분이고 개별적인 기업들이 이 프레임워크를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프레임워크를 갖추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채택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부 통제 이해를 통해서 감사 효율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보면 초기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지만 이렇게 강화된 통제 효과는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럼 회사는 앞으로 향후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주요 과제라고 보면 효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당연한 사회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비용을 산정하는 측면과 관련된 부분과 관리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정하는 측면에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제 개당 매 시간에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이런 서베이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질적인 부분이 부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부분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는 약간의 감소가 있지만 적용 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감소 경향이 그렇게 급격히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외부 감사인이나 이런 부분에 경영진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싹원 리포트라는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 이런 쪽을 통해서 비용을 관리하는 측면에 고려 요소도 있겠다. 그리고 수작업 통제를 자동 통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조직이나 인력 리소스 계약 그리고 자동 통제의 확대, 평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회사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산 규모별로 어떤 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2조 이상 회사의 경우에는 3년 차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통제 정교화나 운영의 효율성 도모, 그리고 변화 관리하는 부분. 2조 이상 회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고 기업을 인수하거나 사업부를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화 관리 부분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ESG 부분은 경영 전략이나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부의 관리 제도에서도 충분히 많이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천억 이상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많이 고생을 하셨다시피 전년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감사인이 발견한 수정사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관련돼서 외부 전문가의 회계 자문을 받으신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정화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고 회계 전문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입 시점이 되는 1,000억 이상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경영진하고 실무진의 공감대, 내부 회계 관리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까지는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회계 추정치에 대한 평가를 외부 평가를 받았는데 별도의 독립적인 평가가 또 필요하겠는지 여부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지만 중소기업 모범 기준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 모범 기준 부분은 미비점이나 이런 개선 사항들을 도출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1,000억 이상 회사에 내재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 요소로 하는 부분으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고도화나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를 위해서 비용을 분석하고 코스트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디지털 삭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